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유일키입니다. 최근 제가 종목 분석 영상 올리는 기간이 조금 뜸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학업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또 제 본업에 대한 어떠한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나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좀 투자하는 시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 종목 영상 올리는 기간이 조금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월 1일 날 이 서울에서 이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종목 분석 영상이 조금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도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도 전혀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또 지난번 제 영상에서 이 테스라는 종목을,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그 테스를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테스의 주가가 상당히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에 도움되실 만한 종목을 선정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드시면은 또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원익 IPS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원익 IPS가 어떤 종목인지.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반도체 장비 업종이다, 또 장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원익 IPS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익 IPS, 그리고 앞서 제 방송을 또 보셨던 분들은 이 테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반도체 이 장비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 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업과, 그리고 또 어, 뒤에 나오는 또 디스플레이 이 장비와 관련된 그 산업의 이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세밀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또 먼저 서두에 보냐 하면은 어떠한 시점에서 이 반도체 장비 섹터가 투자에 유망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반 지식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산업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장치를 제작하는 산업으로 전방 산업인 소자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해당 산업의 제조 원가와 기술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큰 산업이고요. 또한 반도체 장비 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고부가 지식 집약 산업으로 시장 진입 시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한 세대 장비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다음 세대로의 장비 기술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 지속적인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 혁신이 꾸준히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의 전개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 준비해야 하는 고위험 산업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기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와 유사한 사이클을 가진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반도체 장비 산업의 이 성장 진폭은 반도체 산업의 진폭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나 이 불경기 때는 그 타격이 반도체 소자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산업의 특성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방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은 원재료와 부품, 장비 등을 공급받아 가공 및 조립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특히 전체 설비 투자에서 장비의 비중이 60% 이상이며 패널 생산 수율의 90% 이상이 장비 성능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장비가 중요한 경쟁력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 소요와 장비 대형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력이 요구되며 패널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없이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다. 그리고 또한 검증받은 업체 위주로 차세대 개발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구매가 이어지는 특성이 강하며 장비별로 이 세계의 선진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이 큰 만큼 검증받은 소수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 과점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산업에 연동하여 반응하는 산업이고 패널 업체의 투자 시기에 수주와 매출이 집중되고 1, 2년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경기 변동이 폭이 큰 산업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투자 시기를 매출 평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산업의 특성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지금은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종목인 이 원익 IPS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익 IPS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솔라셀 제조용 장비를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 중에 내수 매출 비중은 59.7%이고 수출 비중은 40.3%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제품은 전량 주문 생산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의한 사양 변경 및 각 장비별 챔버 구성의 변경으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판매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가격 변동 추이를 산출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히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등이 있으며 회사의 요구 조건 및 옵션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끝으로 당사의 이 원익 IPS의 단기 가동률은 반도체가 약 73%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약 16%이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장비 사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주문자 생산 방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수주 상황에 따라서 가동률이 크게 편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이 원익 IPS의 개요를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익 IPS의 또 이 네이버 상에서 이 정리를 해둔 기업 개요를 잠깐 보시면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로서 2016년 5월에 재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분할 전 회사인 원익 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솔라 장비의 제조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 2월에 원익 테라 세미콘 합병으로 국내 초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구성은 뒤에서도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의 그 지분율과 관련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익 홀딩스가 32.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눈여겨볼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3.77%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원익 IPS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일 것으로 당연히 보여지고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원익 IPS의 주요 매출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단 원익 IPS의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오늘 현재 3월 29일입니다. 오늘 날짜 시가총액이 1조 8,799억 원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에서 22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약 4,900만 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보유율도 19.61%로 적정 비율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는 59,300원과 34,4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21년 12월 기준 해서 EPS와 PER은 12.95배, 그리고 EPS는 2,957원, 업종 평균이 현재 16.46배인 걸 감안하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BR 수준은 2.31배인데 뭐 보통은 제가 이 PBR 수준을 1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은 조금 뭐 고평가, 낮으면 좀 뭐 저평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닥 업종인 걸 감안할 때 일단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배수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당 300원 확정을 해서 시가 배당률 0.78%인데 0.78%라는 이 시가 배당률은 뭐 코스닥 업종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전체적인 이 시장 평균에 대비해 보면 절대 높은 이 시가 배당률은 아니다. 즉 이 배당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품 구성과 그 매출액 비율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업 부문 안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섹터, 그리고 솔라셀 섹터, 이 세 개 섹터에서 전체 이 100% 중에서 이 91.7%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파란색이 그죠?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과 관련된 장비 제조업 부문인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해서 원익 IPS의 이 주요 제품에 대한 소개인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앞에 첫 번째 이 그림이 그죠?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관련된 그림이고, 그리고 이거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관련된 그림이고요. 이거는 솔라셀 부분이다. 이렇게 눈으로 그냥 훑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초적인 것을 또 찾아보면서 원익 IPS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2주 그죠? 최고가 59,300원과 최저가 34,400원입니다. 그죠? 59,300원 대비해서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 약 한 35.41% 하락한 수준이고, 최저가 34,400원을 감안하면 약 한 11.34% 상승한 위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주 베타를 보시면 0.96, 그죠? 이 부분은 늘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베타가 뭐냐 하면 이 민감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민감도라는 게 뭐냐 하면, 벤치마크, 즉, 지금 업종이 지금 코스닥 업종이니까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에 대비해서 이 원익 IPS의 이 민감도는 얼마만큼의 주가 반영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1이라면 이 코스닥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등락을 같이 한다,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0.96 정도 되면 거의 뭐 코스닥 지수의 그 주가의 등락과 민감도가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65.29% 뭐 적정 비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점 더 하락함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 즉 이 주가도 점점 더
하향 추세로 가고 있음을 현재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업종 평균과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이 상대 수익률로 봤을 때 최근 1년간 이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7% 하락을 더 했다. 즉, 이 코스닥 지수보다도 더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EPS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인데 최근 1년간 보시면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EPS와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우하향함에 따라서 역시나 주가도 우하향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제가 같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5.41%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저가 대비 11.34% 상승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베타 수준을 볼 때 코스닥 지수 대비 민감도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과 주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커플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1년 수익률을 감안할 때는 코스닥 대비해서 마이너스 27%더 내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EPS와 매출액 대비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그걸 또 감안하면 역시나 원익 IPS의 주가는 실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년간 19년, 20년, 21년 점진적으로 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년 12월 이 컨센서스, 이 증권사들이 최근 3개월간 내놓은 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 실적을 예상한 건데 역시나 올해도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9년 대비해서 20년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역시나 꾸준히 1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ROE 수준도 현재 보시면 9에서 20년, 21년에는 15 이상으로 상당히 또 높은 수준에 상당히 좋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인 이 ROE가 높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뭘 같이 봐야 되느냐? 부채 비율을 같이 봐야 된다. 부채 비율이 당연히 낮아야 좋겠죠. 부채 비율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으면 좋다, 높으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수준은 현재의 100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나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큰 폭의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좋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당좌 비율, 그죠? 당좌 비율이 뭡니까? 유동부채, 1년 안에 돌아오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당좌 자산의 규모는 얼마큼 되느냐, 그죠? 이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 즉 이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을 뜻하는 건데 지금 현재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으면 좋은 건데 지금 100보다도 현저히 낮은 50 아래의 수준에 있는 만큼 현재 원익 IPS의 당좌 자산, 즉 이 현금성 자산은 조금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 그죠?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 즉 현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약 한 3000% 이상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PBR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5배. 근데 뭐 19년, 20년을 감안하면 지금 수준은 조금 많이 배수를 낮춰 잡았다. 좀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틀려요. 지금 PBR 수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자산 가치, 즉 이 순자산이 뭐 큰 기업들, 장치산업 이런 기업들, 뭐 아니면은 이마트, 지난번 제가 분석했을 때 이마트 같이 이렇게 큰 사옥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PBR 수준이 또 현저히 낮은 데에 반해서 또 이런 코스닥 업종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장비 기업, 또 이런 기업들은 어찌 보면 또 PBR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뭐 2.5배다 이렇게 해서 1보다 높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앞서 보셨던 코웨이 회사 괜찮잖아요. 실적도 좋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부터 해서
거의 뭐 19년, 20년까지도 19년까지도 뭐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약 5배 수준이었고 현재는 약 한 3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같은 맥락으로 원익 IPS도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냥 주가의 평가를 조금 높게 봐주는구나. 그냥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 왜 하회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측에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자, 4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왜? 반도체 고객 사양 매출 인식이 22년으로 지연되었고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임직원 성과급 비용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더 읽어봐 드리면 원익 IPS의 영업이익률 ROE는 타 업종 대비보다는 높죠. 그죠? 하지만 업종 내에서 타 회사와는 그래도 뭐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타 회사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 하지만 ROE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은 데에 반해서 당좌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당좌 비율이 또 낮은 수준이 있어요. 이걸 또 해석해 보면 역시나 부채 비율은 낮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규모는 작지만 하지만 1년 안에 돌아오는 또 유동부채, 즉 이 유동부채에 대비해서 당좌 자산인 현금성 자산은 조금 적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과 PBR은 대체로 업종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그 21년 12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영업이익이 15% 이상 전년 대비 성장을 해서 그와 관련한 그와 관련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 이상 성장을 했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사유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주요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매출 및 수익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작년에 주요 고객사의 그 설비 투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 이 원익 IPS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아마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나 반도체 업종 내에서 다른 회사들과의 이 원익 IPS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리고 LX 세미콘 그리고 동진 세미캠 DB 하이텍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매출액 수준과 영업이익 수준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는 역시나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반해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조 8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원이죠. 또 한번 보시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죠? 딱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타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원익 IPS가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즉 주가가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보면 뭐 여기 보시면 LX 세미콘이 3,600억 원, 그죠? 그리고 DB 하이텍이 3,900억 원인 걸 또 감안하면 또 시가총액이 또 적정 수준이 아닌가. 굳이 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도 한편으로는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이 부채 비율은 뭐 그래도 상당히 또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 같은 경우에도
업종과 대비해서 거의 뭐 유사한 수준 내지 조금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실 되게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과의 비교를 해서 그런지 ROE가 지금 조금 낮아 보이지만 또 다른 회사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ROE는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ER 수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고요. PBR 수준도 역시나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 우측에 정리해 놓은 걸 읽어보면 업종 내에서 타 회사와의 비교해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ROE는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양호하고 PER과 PBR도 비교회사 대비해서 대체로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영업이익률 보시면 지금 DB 하이텍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그죠? 근데 반에서 원익 IPS가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도 또 나쁜 수준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타 회사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뭐가 좀 더 낫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증권사 투자 의견, 자, 22년 3월 28일자까지 해서 총 7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평균 48,000원 정도 수준에서 잡고 있고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목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해서 역시나 수정 주가인 현재 주가도 조금씩 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고, 그죠? 최근에 보시면 NH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래도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역시나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정리 한글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역시나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다. 현재 시점 평균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은 대략 26% 정도 된다. 참고로 이 목표 주가 48,000원, 이 평균 48,000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에서 이 상승 여력이 약 한 26%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 원익 IPS 차트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익 IPS의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가, 전년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 부분의 궤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원익 IPS의 주가 흐름은 어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그럼 작년에 왜 조정을 그렇게 길게 받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한 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주가 추이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 주가 조정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 뭡니까? 낸더 플래시와 디램이죠. 그리고 고객사의 또 투자가 축소되면서 역시나 장비업체의 어떤 그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또 충격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는 더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또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뭐 주가가 또 하향 조정 받았다. 특히나 근데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벤치마크 자체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어떤 업종에서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커플링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메모리 반도체 즉 이 낸더 플래시와 이 D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내내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꼬리를 드는 모습이죠. 이 가격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올해 22년 전망과 관련한 기사들을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2월 24일 아시아경제 뉴스고요. 원익 IPS 악재 반영은 일단락됐다. 상저하고 분기 실적은 기대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자,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의 말은 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했다. 주가의 악재 반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라면서 22년에는 D램 장비 위주의 상향 조정과 함께 업황 반전의 기대감이 장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가능성은 동사의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대 요소다라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삼성증권은 올해 원익 IPS 매출 1.4조 원으로 메모리 장비 매출 20%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단위 투자당 동사의 장비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2년 영업이익은 그래도 4% 하향한 2,377억 원을 전망을 했는데 이유는 R&D 과제의 증가로 고정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측의 기사를 보시면 자, 22년 2월 25일 같은 날 다음 날짜네요. 자, 원익 IPS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인 실적 모멘텀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22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수주와 매출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생산 능력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삼성전자는 평택 2 생산 라인 즉 P2 잔여 공간이 부족해서 P3 완공 시점인 22년 하반기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비즈니스 인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낸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22년 낸드 생산 시설 투자를 제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익 IPS의 매출 실적이 계속 성장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전망을 또 한 증권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22년 3월 18일 최근발 뉴스인데요. 자, 원익 IPS 실적 우상향 반도체 장비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익 IPS의 주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고객사의 투자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해서 계속된 기간 조정을 보이며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메모리 업황 반등과 삼성전자 P3 초기 투자가 원익 IPS 주가의 상승 전환을 일으키고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평택 4기 P4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가 상승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3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1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분기, 22년 1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지난 연말과 올해 연초에 집중됐던 SK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투자분에 대한 매출 반영이 예상되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 인식이 22년으로 지연됐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다. 이거 앞서 보셨죠? 그 부분이 지금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삼성전자 평택 3기 P3 D램 및 낸드 장비 발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 건전성은 업종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그죠? 원익 IPS.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다. 그죠? 자, 두 번째, 지난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하회는 일회성 이유이다. 그죠? 앞서 다 보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난해 실적 성장은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한 매출 증대이다. 그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원익 IPS는 계속 반영하면서 그 주가 그래프와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D램 가격이 작년까지는 계속 침체 기로에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할 전망이다. 그죠? 그리고 증권사별 올해 전망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전망은 상저하고 실적 추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데 이유는 R&D 투자 확대로 인해서 소폭 하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또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보셨던 것처럼 1, 2분기 실적이 매출 인식 지연에 따른 인식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분기는 지난 연말 연초에 집중됐던 SK 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투자분에 대한 매출 인식이 대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 반등과 삼성전자 P3 초기 투자가 원익 IPS의 주가 상승 전환을 일으키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4기 P4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트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가 상승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망은 박유악 키움증권연구원의 전망이었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 증권사들의 전망을 볼 때는 뭐 상저하고든 아니면 1,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실적 계속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한 이 키움증권의 이 박유학 연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어때요? 원익 IPS의 실적과 그리고 투자 환경은 상당히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또 최근에는 그죠?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뒤에 보시겠지만 차트도 되게 예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좌측에 있는 건 일봉상 그래프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주봉상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최저점 34,600원 찍고 그죠? 어때요? 지금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 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 상향 돌파하면서 6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금 약간 지금 뭐랄까요? 이게 눌림목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죠? 아무튼 요 지점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그래프에서도 5일선이 지금 21선과 21선을 상향 돌파하려고 지금 약간 폼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 최저점 34,600원 이후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이 골든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60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60선에서 저항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5일선을 지켜내면서 60선을 안착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셨던 이 주봉상에서도 21선인 21선 그리고 121선 가격이 39,100원과 4만원인데 참고로 앞으로 39,100원과 4만원이 1차, 2차 저항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뭐 지수도 하락을 하고 동반적으로 이 주가, 이 원익 IPS의 종목 주가도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럼 지지 가격은 얼마냐? 제가 보니까 지지 가격은 첫 번째
1차 지지 가격은 37,300원이고 2차 지지 가격은 36,500원입니다. 참고로 이 지지 가격이 만약에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물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지될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홀딩하면서 계속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사전에 일단은 손절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가격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줍줍 타임으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셨다. 요 가격대를 하향 이탈할 때는 줍줍 하시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시점처럼 5일선과 60일선을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지켜낼 경우에는 그죠? 앞으로의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 증권사 전망의 공통적인 내용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 IPS 지금 가격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의 투자 메리트 점수는 원익 IPS 80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을 많이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올 초에 그 증권사들의 이 공통 추천 섹터에서 이 탑픽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였고, 그리고 뭐 최근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 주가 조정을 또 상당 부분 받고,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 리스크가 또 격화되면서 또 원래 가야 될 시점에 못 가고 주춤거리다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중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크게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진폭은 반도체 장비 섹터에 진폭이 크다라고 앞서서 산업의 특성을 보셨죠. 그러면 주가의 진폭도 상당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오를 때 이런 반도체 섹터, 반도체 장비 섹터는 2%, 3% 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나름대로는 영상 준비한다고 자료는 엄청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실까봐 말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말이 조금 버벅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영상은 최대한 조금 짧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아무튼 뭐 제 나름대로는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종목 분석할 때는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상 제 어떤 이런 영상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4월 1일 날 서울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데니 송동현님과 함께 강연회를 하는데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뭐, 근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어찌 보면 10시간 강의를 2시간 반에 정말 압축시켜서, 아마 그때 모든 걸 쏟아 부을 예정이라서, 그때 오시는 분들은 뭐,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북금사 TV에서 지금 홍보 영상을 올렸죠. 지금 4월 주식 정기 강의와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별로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진행은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홍보 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댓글에 또 보시면 이 구글 폼에서 이렇게 신청서 접수하는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꼭 접수해서 같이 얼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